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게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 더 고칠 게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게 객체인 거 맞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또 붙어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이라는 워딩이 필요해요. 자, 연관성이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수계의 데이터라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긴 다룰 건데 그 데이터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없으면 객체를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객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때 좀 다른 걸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하나의 폴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폴더. 자, 폴더, 이 녀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폴더를 왜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을 어떻게 해놓죠? 여기 안에서는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실제로 폴더를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자,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바 수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폴더를 열면 이제 당연히 비어 있겠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이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자바 수업 관련된 무언가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바 1차 그 다음에 자바 2일차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목적에 부합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고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연관성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으려고. 근데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찾기 편하려고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찾을 때 편하려고. 모아놓지 않고 흩뿌려 놓으면 이 자바 1일차는 뭐 C 드라이브가 있고 얘는 D 드라이브가 있으면은 찾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때그때 마음대로 저장하면. 그래서 우리는 몰아놓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를 해볼까? 자, 이렇게 넣었대요. 이 정보는 지금 상황에 부합한가요? 아니죠. 얘는 파이썬 수업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서로 다른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연관성을 찾으려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관성을 따졌을 때 얘네들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왜? 폴더명이 자바 수업이니까. 그죠? 자, 객체도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관련이 있는, 우리가 묶어서 관리를 해야 이점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그런 복수계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편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객체입니다. 자, 코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아니지.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어레이, 이 녀석을,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저 말도 추가를 시켜놓고, 코드는 이건 지울게요. 올라갔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 이름을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레이드, 등급이란 뜻이겠죠? 간단하게 등급을 표현을 할 건데 자, 이렇게 1, 2, 3, 4 등급들이 쭉 들어가다가 갑자기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갔대요. 점은 못 넣으니까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거는 이제 점수를 직접 넣으려고 한 거고 얘네들은 등급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수라는 녀석은 연관성이 떨어지겠죠? 지금 등급을 모아 넣으려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고 실제로 방도 뚫어놨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누구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가다가 갑자기 원 점수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객체 사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 안에서 지금 한 장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 요소가 200개가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체를 활용해서 이 200개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그냥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숫자 값이고 그 숫자 데이터 200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객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진짜로 데이터 하나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20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어딘가로 옮겨주거나 이걸 가져다 쓰거나 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당연히 배울 거고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어떠한 지금 메인.자바라는 이 파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자바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줘야 된대요. 이 200개를 이렇게. 자, 변수가 각각 200개가 존재해요. 이거를 여기다가 주려면 우리는 이거를 각각 다 타이핑을 해야 돼요. 주는 것만큼 이름 다 써줘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안 갑니다. 실제로 전달시킬 때 우리가 이름을 적어줄 건데 그때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럼 200번이나 타이핑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배열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200개의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결국 리모컨에 버튼이 200개인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 녀석을 어떠한 파일에 넘겨준다. 얘는 뭐만 주면 돼요? 이 리모컨만 주면 돼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 그 변수를 어딘가에 줬다는 얘기는 결국 그 리모컨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리모컨을 주면 리모컨을 받은 녀석이 그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는 원형 객체를 그대로 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리모컨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주면 돼요. 자, 근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 200개의 데이터도 이렇게든 어쨌든 200개의 데이터가 각각 다른 파일 200개로 가야 된대요. 하나는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자, 그러면 얘가 나아요? 얘가 나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쓰면요. 데이터 0번에 값 넣어야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주려면 데이터 0이라고 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변수로 쓰면 A1에 10 넣고 A1 주면 되죠. 누가 나은 거예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이럴 땐 변수가 나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한 군데로 몰아서 갈 것 같으면 객체로 묶는 게 훨씬 나은 거고요. 각각 다 따로따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분리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변수가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림으로 또 하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상황 가정을 하면서.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배겠죠? 여기 바다고요. 여기는 항구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항구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과를 가져왔어요. 9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한 상자고요. 이 녀석을 제가 이제 항구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에 실어갖고 보내주려고. 그래서 뭐 이 사과는 미국에 있는 누구, 얘는 일본에 있는 누구, 얘는 뭐 중국에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각각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9개가. 그러면 저는 이 사과를 하나로 포장해 오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 가져오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가 낫겠죠. 왜냐면 9개의 배에 나눠 실어야 될 거니까. 그쵸? 근데 목적지가 하나래요. 그냥 미국으로 한 번에 보내고 끝낼 거래요. 그러면 묶어서 가져오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이 개념입니다. 객체. 우리가 연관 있는, 이 녀석들이 다 연관 있는 데이터라면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이고, 연관이 없는 데이터라면 묶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객체를 실제로 활용해 나가다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수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밖에 못 넣어요. 방이 여러 개일 뿐인 거지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참 변수 이름 지을 때 한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용은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적었는데 얘는 문자열이죠. 얘는 실수죠. 지금 결국 멤버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배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객체를 아예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없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쓸 때 지금 보면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와 더블 타입의 데이터 둘 다 한 객체한테 저장이 가능하죠. 이 녀석은 정확히 리모컨을 들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가 지금 뉴 나왔으니까 얘도 객체 하나 만들겠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가 이름 차주한 문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키 100.5라고 하는 실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배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애초에 만드는 것부터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수업 끝나면은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구글에다가 OP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알파벳 OP예요. 지금은 내용을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얘는 뭐냐면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개념과 특징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어떤 글이든 좋아요. 잘 정리된 것 같으면 하나 붙잡고 읽어보세요.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객체를 더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는 거랑 안 읽어보고 객체를 공부하다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모르는 지식을 먼저 머릿속에 그냥 한 번쯤 훑어보는 식으로 가놓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거겠구나 라는 식으로 끼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신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OOP의 특징. 사실 OOP만 검색하고 내용을 봐도 웬만한 글들의 이 특징 내용들이 다 나오긴 할 텐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따로 검색해서 보세요. 이 OOP의 특징 딱 검색을 하니까 지금 4가지 특징이라고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얘 이런 거 실제 코드가 나오는 건 보지 마세요. 오히려 머리 아프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얘가 낫겠네요. 자, 첫 번째 추상화, 그리고 두 번째 상속, 그다음 세 번째 어디 있어? 가형성, 그리고 네 번째 캡슐화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니? 꽤나 많이 내려가네요. 캡슐화까지 총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 순서가 뭐였죠? 추상화 다음에 가형성 전에 뭐였지? 상속. 추상화, 상속, 가형성, 캡슐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4가지 특징. 자, 얘네들이 각각 뭘 뜻하는 건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객체, 추상화, 그리고 다형성, 상속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 자바 수업에서 다뤄집니다.
근데 캡슐화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 녀석을 다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바 수업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자바를 활용한 웹 개발이라고 하는 수업에 오시면, 웹 개발 쪽으로 오시면, 혹은 스프링 풀스택 개발 이런 수업에 오시면 얘까지 같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자바의 특징이 아닙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쓰는 언어가 자바인 거라 자바에도 이런 특징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면접 질문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정보 처리 기사 쪽에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뭔가 이런 자격증 혹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개념들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수업에서 다뤄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좀 더 뒤에 다뤄질 겁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갈 건데 조금 달라요. 자, 아까랑 다른 점은 대괄호가 하나 더 생겼죠.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대괄호 하나 쓴 게 뭐였어요? 배열. 그렇죠? 얘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2차원 배열이에요. 왜냐면 대괄호가 두 개라 2차원입니다. 하나 더 넣으면 3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다 통틀어서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다차원 배열이 엄청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배열의 개념이 똑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차원 배열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변수 하나가 있는 거고 객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죠? 자, 이 녀석은 어레이고요. 얘는 이제 객체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방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리모컨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까지, 그리고 0번과 1번 인덱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다 그리면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차원 배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괄호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가지고 올게요. 이걸 여기다 하면 2번이 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리모컨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일이 하나가 더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배열 개념에서 0번 방 안에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리모컨은 또 다른 배열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지금 0번과 1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0번 버튼을 누르면 0번 방에 접근을 하죠. 접근했더니 뭐 있어요? 리모컨이 또 있죠. 이 리모컨에는 0, 1, 2라는 버튼이 존재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1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여기로 접근을 하겠죠. 그럼 이 안에 값을 넣을 수 있겠네요. 자, 코드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0번 방 눌렀고 1번 방 눌렀어요. 자,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0번 방 리모컨 누르겠다 한 거죠. 0번 리모컨 누를 거야. 그리고 갔더니 리모컨이 또 있네요. 한 번 더 눌러야지. 1번 방 누를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값을 10을 넣을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을 만약에 불러다가 출력을 해본다면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면 그냥 10이 나오는 겁니다. 객체 안에 방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 안에 또 다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겨줬을 뿐이에요. 하나의 변수 취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컨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다차원 배열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int라고 하는 배열 자체가 정수들 데이터잖아요. 근데 리모컨은 결국 정수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수들 했을 때 뒤에 있는 배열 여기가 정수로 고정되는 거고요. 이 녀석들은 애초에 이 리모컨을 넣겠다라고 의미가 그냥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많이 활용할 일은 딱히 없어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바를 가지고 웹을 많이 하니까 이 웹 쪽에 한해서 다차원 배열을 실제로 많이 활용할 일은 딱히 없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뭐가 좋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용자 정의 객체 부분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또 다른 객체를 연결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면 그때 가서 그 객체는 당연히 이해가 잘 되겠죠. 객체 안에 변수가 또 다른 객체 리모컨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또 다른 리모컨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없이는 눈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이 흐름을 완벽하게 쫓아가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숙달돼서 대충 코드만 봐도 아 이거 객체 만들고 이렇게 연결됐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그림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령 그 단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코드상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저도요 코드를 막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되겠지 하고 실행시켰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 많아요.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객체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뭐, 객체 관련해서 이제 뭐 나중에 문제도 풀어보고 하겠지만, 문제 풀 때, 문제 내용,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면 무조건 그리세요,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 오늘 처음 배웠죠? 자,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뒤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린다고 했던 그거를 하나 지금 보여드려 볼 거예요. 자, 이 정도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지금 출력은 결국 7줄이에요. 이것 빼고 7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구분선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쉽죠? 이거는 어렵게 느껴질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근데 이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일단 이만큼은 당연히 12, 10, 30 나올 건데 여기는 자 이거 예상 되셨어요? 아 잠시만요. 이거 죄송해요. 여기는 12, 10, 30이 나올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뭘까요? 자, array2라고 하는 녀석한테 제가 array라고 하는 녀석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 행위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지금 눈으로 쫓았을 때 예상되세요? 이거 그림 그리면 진짜 쉽거든요.
10, 10, 20, 여기는 60, 60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자, 그림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변수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커? 변수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어레이가 하나 있고 어레이 2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객체는 몇 개예요? 코드상의 객체 몇 개?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거 두 개인가요? 우리가 객체를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누구였죠? new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객체는 하나입니다. new 한 번당 객체 하나니까 그래서 객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객체는 3칸짜리겠네요. 방 3개짜리 그죠? 방 3개 각각 0번, 1번, 2번이라는 방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고 리모컨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처음에 이 녀석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 첫 번째 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은 뭐 한 거예요? array2 이 변수한테 이거 공간으로서 불러다 놓고 뭐 넣었어요? 이거 넣었죠? 이거 뭐, 이거 리모컨이죠? 자, 리모컨을 이렇게 줬대요.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둘 중에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결국은 여기로 연결이 돼도 이렇게 통해 가는 거예요. 원격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도 어차피 이 녀석 컨트롤하는 거 맞으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이라는 건 나중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달라집니다, 조금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신다. 그럼 객체 하나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총 몇 개? 총 3개. 이것까지. 얘도 리모컨은 리모컨이니까. 근데 자기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는 이 객체 스스로가 쓸 수 있는. 나머지 원격은 2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1, 2, 3 여기다가 10, 20, 30 넣었대요. 당연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출력한 거죠. 문제없고. 그 다음에 여기 array2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2번 버튼을 눌렀대요. 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2번 버튼을 눌렀는데 결국 누굴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값을 60으로 넣은 거고 여기는 값이 어때요? 들어있었죠? 10, 20 들어있었죠? 그 상태에서 자, array2 0번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누릅니다. 요거를 0, 1, 2를 눌러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10, 20, 60 가져왔죠?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출력하고 얘는 여기 있는 거 2번 버튼 눌렀는데 결국 얘죠. 여기 뭐 들어있다고요? 60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진짜 별거 아니죠. 눈으로 쫓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객체는 하나다. new가 한 번 나왔으니까 객체는 하나다예요. 근데 물론 제가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 new 말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방식은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new가 나오면 객체 하나 만들겠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리모컨이 복사돼서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실제로 객체가 늘어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리모컨의 개념이 아니라 객체가 쪼그라들어서 변수에 들어갔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서로 다른 객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값을 바꿨다고 해도 여기서 값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보니 진짜로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오늘 객체 첫날 다들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혹시라도 지금 좀 막혀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말 동안에 잘 뚫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진짜 활용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